안녕하세요. 군사도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로 하여금 이번 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시킬 명분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화끈하고 과감한 공격을 러시아 본토에 퍼부었습니다. 개전 이래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국내 전투기 편대로 이뤄진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벨고로드 국제공항에 전략 폭격을 실시했다는 놀라운 정보인데요.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이제껏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이 공격 헬기를 통해 이뤄진 것이거나 장거리 미사일, 드론, 특수부대 공작 등을 통해 이뤄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놓고 초음속 전투기들과 하이마스의 장거리 로켓 등 대규모의 강력한 전력으로 러시아 본토의 공항에 항공 폭격을 쏟아붓는 일은 러시아가 전면전을 선포해도 우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일 텐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폭격 작전에서 러시아군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라는 S-400을 기가 막힌 복합 전술로 무력화시키고 침묵하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S-400의 거품이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원래 공대지 미사일로 사용되어야 할 S-300 시스템의 미사일이 지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가 그만 4발을 쏘았는데 4발 모두 공중에서 폭발해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생겨났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벨고로드 국제공항 공격의 배후에는 역시나 미국이 있었는데 90년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거래가 이번 공격에서 신의 한 수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크라이나가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러시아의 복합 다층 방어망을 뚫고 폭격을 감행할 수 있었는지, 러시아군은 왜 이런 전술을 사용할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10월 16일 여러 오신트 보도를 통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번 전쟁 들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공군이 전투기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동원해 러시아 본토에 전략 공습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폭격이 가해진 장소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본토 벨고로드 주에 있는 벨고로드 국제공항이었는데요. 이곳에는 러시아군 주둔지가 하나 있는데 이를 파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복합 스트라이크 패키지와 로켓 포병의 포격을 동원했습니다. 이번 공격에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소-27 전투기와 미그-29 전투기, 그리고 M14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등 여러가지 장거리 타격 자산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16일 오후에 처음 공격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공항을 지키고 있는 S-400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를 켤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S-400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가 작동되자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추적해 파괴할 수 있는 AGM-88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제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 S-400과 미국제 대레이더 미사일 함과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집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여러 발의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쏘았고 러시아군 S-400은 이 중 여러 발의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예상하고 더 많은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마누스의 전투기로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러시아군 S-400 레이더가 결국 파괴되었고 우크라이나 지상군의 하이마스에서 GMLRS 장거리 로켓들이 대량으로 날아와 러시아 벨고로드 국제공항을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크라이나군의 전투기들이 대놓고 S-400 방공 시스템의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동안 S-400이 우크라이나군의 전투기를 단 한 대도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S-400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방공 시스템으로 카탈로그 데이터에 따르면 조기경보 통제기나 폭격기처럼 RCS 수치,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큰 비행물체를 무려 40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고 소-27이나 F-15 전투기 같은 목표물의 경우 200km 밖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보다 RCS가 더 작은 전투기들도 150km 밖에서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이 러시아 측의 발표였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러시아군 S-400은 카탈로그 성능대로라면 이번 공격에 동원된 우크라이나군의 소-27 전투기나 미그-29 전투기들을 충분히 격추시킬 수 있는 150km 이내로 들어왔는데도 격추시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AGM-88 함 대레이더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80km에 불과한데 우크라이나 공군 전투기들이 이를 사용했다는 점을 볼 때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은 S-400으로부터 80km 거리 이내까지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S-400이 여러 발의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했지만 이를 발사한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을 잡지 못했다는 것을 볼 때 러시아가 자랑하는 S-400이 방공망으로서 써먹을 수 없을 정도의 물건은 아니지만 그들이 말하는 만큼 대단한 물건도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그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면 이번 작전에서 우크라이나 공군 전투기들은 모두 격추되어 살아남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사실상 함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80km는 아주 높은 고고도에서 발사할 때 이야기이고 실제 작전 시 이를 발사해 레이더를 파괴하려면 S-400 레이더로부터 불과 50km에서 60km 사거리 안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S-400이 소-27이나 미그-19 같은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을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사실 150에서 200km가 아니라 불과 40에서 50km 안팎인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처럼 여러 종류의 전술기들은 물론 지상군의 하이마스 등 여러 복합 자산을
작전을 동원해 합동작전을 벌이는 것은 절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고도의 작전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과 같은 소련제 전투기들을 사용하면서도 러시아군이 흉내낼 수 없는 숙련도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더욱 발달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그토록 많은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우크라이나처럼 이런 복잡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못했던 것은 연간 비행 훈련 시간이 서방 국가들보다 현저히 적고 그 때문에 러시아 공군 조종사들의 역량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전술 데이터 링크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교전을 통해 효율적인 지상 타격을 수행하기 위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할 방법을 모르며 이런 와중에 전투기에 장착할 정밀 유도 무기마저 부족해 그동안 유도조차 되지 않는 멍텅구리 폭탄을 퍼붓기 위해 저공 비행해야만 했는데요. 이때 나토의 정보 자산들이 보내오는 감시 정찰 정보를 받는 우크라이나 공군이 공격할 경우 러시아 공군기들은 대처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때문에 러시아의 전투기들은 스팅어 혹은 이글라와 같은 값싼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당하는 등 심각한 굴욕을 겪어왔는데요. 이번 작전에서 우크라이나 공군과 지상군이 성공적으로 벨고로드 국제공항에 러시아군 주둔지를 타격할 수 있었던 데는 역시나 미국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미그-29를 공유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8월 셋째 주에는 미국이 이 미그-29 전투기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서방의 무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키는 인티 과정을 넘긴 후 우크라이나에 넘겨준 것이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새로 지원된 미그-29 전투기들은 항전 장비가 서구제 장비로 싹 바뀌었고 이번 벨고로드 국제공항 폭격의 핵심이었던 함 대레이더 미사일 또한 통합되었는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되는 미그-19 전투기에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LAU-118 레이를 미그-19 전투기에 장착했는데 마침 미그-19를 맞는 구소련이 폭탄과 같은 단순한 무장의 경우 유사시 서방 국가들에게서 노획하자마자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무장을 장착하는 지점을 나토 규격에 맞게 설계해 놓았기에 의외로 수월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한 번은 말레이시아에서 소련제 수호이-30 MKM 전투기에 미국제 GBU-12 유도 폭탄을 장착하려 했는데 파일론에 달았더니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딱 맞아 들어간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보아 어느 정도 사실인 듯한데요. 따지고 보면 미국 무기를 노획해 사용하려던 소련의 후예 러시아가 훗날 이를 역이용한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일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1997년부터 적성 무기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도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미그-19 ABC를 구입해 최대한 연구하고 데이터를 확보해두며 미그-19의 구조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공군과 지상군의 완벽한 작전이 가능했던 것을 보아 이때 우크라이나가 미국에게 자신들의 미그-19 ABC 전투기를 판매한 것은 신의 한 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이처럼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는 반면 러시아 공군은 여전히 어이없는 실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0월 18일 러시아 공군의 수호이-34로 추정되는 전폭기가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예이스크에서 이륙하던 중 추락해 주변의 건물에 부딪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해당 수호이-34 전폭기는 우크라이나를 폭격하기 위해 폭탄까지 장착하고 출격했던 터라 기체가 충돌하면서 거대한 유폭이 발생했습니다. 이 당시 발생한 화재는 범위가 2000제곱미터 이르는 넓은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전폭기 안에 두 조종사는 일찌감치 탈출했다고 하는데 우리 공군 조종사들과 참 비교된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군의 조종사들도 노후된 공군기들을 조종하던 중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은 숭고하게도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추락해도 안전한 지역으로 기체를 몰고 가다 그만 아까운 생명을 희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자리를 빌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외에도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은 문제가 많은데 최근에는 러시아군의 가장 대표적인 방공 시스템인 S-300 방공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은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과 같은 정밀 유도 무기의 재고가 크게 떨어져 원래 대공 방어용 무기인 S-300 방공 시스템을 지대지 타격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S-300에서 사용되는 OV-55 계열의 지대공 미사일 4발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발사되자마자 공중에서 모두 폭발해버리며 러시아군의 무기체계나 운용 실태에 대해 다시 한번 실망을 감출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똑같은 구소련제 S-300을 주요 방공 시스템으로 사용해 러시아 공군 전투기들을 몰아내 왔는데 왜 러시아군은 이런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